자, 오늘은 세 번째 형용사의 기능 이 부분인데요. 형용사의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은 역시 장문 프로젝트 강의를 거기 위에 먼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역시 여기도 어떻게 저기 뭐지 보충 태그 보충 태그가 이렇게 하나 적혀 있는데, 일단 여기 이 뭐 몇 개 안 되는데도 이 참 실수가 있네. 여기 부사구에 as soon as you can 이라는 게 자, 이거는 사실 여기 부사절이죠. 부사구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조금 이따 고치도록 하고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보충 태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건 없는데 일단 여기 명사구라는 용어가 나와요. 명사구. 그래서 명사가 형용사 시리즈의 수식을 받아서 명사구가 된다. 물론 여기는 지금 간단한 형태의 명사구만, 즉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이런 간단한 형태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2권에 가서 명사구는 영어장문 프로젝트 2권에 가서 충분히 다루게 됩니다. 이건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명사구는 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 구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놨는데, 구는 형태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능과 합쳐져 몇 가지 구가 만들어지지요 해서 여기 구를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에 대해서 언급을 해뒀어요. 명사구는 뭐 the sad story, flowers in the vase, the moon reflected on the water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가 있죠. 명사구의 형태 다시 한번 또 뭐 복습이니까 그려볼까요? 명사가 있고요. 형용사 시리즈 쫙 쓸 수 있어야 돼요.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그리고 부정사, 분사 이렇게 5가지. 이 5가지가 꾸미는데 단어 형태인 거는 앞에서 꾸민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단순히 형용사일 때는 형용사는 단어니까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겠죠. 그리고 분사에는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pp 2가지가 있는데 얘들도 단어 형태로만 존재할 때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앞에서 명사를 꾸밉니다. 이렇게 해서 명사구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구와 절, 그리고 부정사는 항상 구의 형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들 3개와 형용사, 이 분사도 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사가 뒤에 목적어가 있다거나 뭐 보호가 있다거나 이렇게 뭐가 따라온다, 부사 시리즈가. 그렇게 되면 길어져서 분사 구가 되는데, 이때 구나 절, 즉 구나 절의 형태는 반드시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서 명사구를 만든다라는 거 우리가 20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물론 20까지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여기 20 가서 이 책 2권도 좋고요. 아니면 장문 프로젝트 2권에 가서 명사구 부분에 가서 제일 앞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놔요. 이 형태에 대해서. 이걸 한번 보시면 또 뭐 어느 정도 영어 지식이 있는 분들은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고, 명사구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형용사구라는 거는 이렇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형용사구와 부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품사가 전치사라고 말씀드렸죠. 즉 영어에서 전치사라는 단어는 혼자서는 사용되지 못하고 반드시 전치사의 목적어, 즉 object of preposition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치사구라는 형태가 되는데, 이 전치사구의 기능은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 이 2가지 기능을 하게 돼요. 생긴 건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결합한 형태지만 얘의 기능은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in front of you라는 요 지금 전치사구가 명사를 꾸밀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 영어로 뭐가 돼요? The person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in front of you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앞에 있는 이 person을 꾸미니까 이게 명사구가 되고, 이때 in front of는 person을 꾸미는 형용사 구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사구도 보면 in the air, 공중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형용사구와 부사구는 형태는 똑같죠. 얘가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용사구가 되기도 하고 부사구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괜히 헷갈리니까 지금 여기 in front of you를 그냥 부사구로 바로 써볼까요? 그럼 in front of you,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박스는 이 앞에 놔도 그럼 어떻게 돼요? put the box를 어디에? in front of you 이렇게 되면 이때는 두어라 박스를 끝났죠 문장이. 그리고 in front of you가 아까는 in front of you가 the person을 꾸미는 형용사구였지만 이때는 in front of you가 박스를 꾸미는 게 아니죠. 두어라 이렇게 됩니다. 두어라 박스를 네 앞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 네 앞에 있는 박스를 두어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사를 꾸미니까 얘는 in front of you가 여기서는 부사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가 왔다 영어에 그러면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 역할을 한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거예요. bigger than your head 하면 big이라는 형용사가 있었는데 이게 비교급이 돼서 bigger 이렇게 됐고 혼자 있으면 이때도 형용사예요. 비교급 형용사. 근데 than your head 이렇게 돼서 네 머리보다 큰 무엇 이렇게 되겠죠. than your head라는 건 bigger를 꾸미는 부사구가 되고요. than your head가 bigger를 꾸미니까 실제 이 덩어리가 이렇게 되면 이 덩어리는 하는 일이 형용사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bigger이 얘의 수식을 받으니까 중요한 건 얘가 되는 거죠. bigger. 그래서 이 덩어리는 형용사구가 된다. 이 말씀을 여기 말씀드려 놓은 거예요. strong enough to break it이라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strong 어쩌고 저쩌고 보면 이렇게 돼요. strong이라는 건 형용사입니다. 그죠? strong 형용사인데 enough to break it 이렇게 됐어요. break it 이렇게 되면 strong은 형용사지만 enough가 누구 꾸밉니까? 충분히 강한이라는 형용사를 꾸미죠. 그럼 enough는 부사예요. 그리고 뭐뭐 할 정도로라는 이 덩어리가 당연히 부사구가 되는 거죠. 부사구. 그래서 얘가 strong을 꾸미니까 이 전체의 기능은 형용사구가 돼버린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부사구도 마찬가지겠죠. 부사구도 전치사구였지만 지금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가 왔어요. as soon as you can은 부사절이지 부사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워주셔야 돼요. 빼주셔야 되고,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넣을 게 뭐 한번 적어볼까요? fast가 빠른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빠르게라고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run fast 하면 빨리 달려 이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fast는 run이라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fast도 비교급을 만들어 버리면 run faster than me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빠르게 달려라 해서 than me라는 부사구가 faster라는 부사를 꾸미니까 이 전체 덩어리는 부사구가 되는 거죠. 그죠? 하는 일은 부사요, 형태는 구니까 부사구가 됩니다. 이런 걸 하나 여기다 넣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또 뭐 얘는 얼마든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 새는 구름보다 더 높이 날 수 있어. 뭐 이런 경우 예를 들면 the bird 그 새는 날 수 있다. can fly 할 수 있다. 됐죠? high가 높이입니다. 높이 날 수 있다. 이때 high는 fly를 꾸미는 부사가 되는 거죠. 근데 higher than clouds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름보다 더 높이라는 부사구가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해서 부사구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준동사라는 게 있죠. 동명사, 부정사, 분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얘들도 혼자 있을 때는 물론 부정사는 항상 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명사나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구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뭔가를 living 그러면 이건 동명사입니다. 지금은 현재 분사일 수도 있겠지만 동명사라고 칩시다. 그런데 living without you 이렇게 되네요. without you라고 되면 이 한 덩어리가 돼버렸죠. 이건 뭐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얘는 현재 동명사지만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의 기능은 동명사. 근데 생긴 모양은 구가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별 용어만 정리해 둔 거고요. 자, 사실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맵을 한번 살짝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맵을 자주 매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그리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리고 준동사의 동명사, 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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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 분사, 이렇게 5개씩. 자, 그런데 제가 영어 작문 프로젝트라는 책을 쓸 때 그게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일반인들까지 공부하기 위한 기본서죠. 물론 기본서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제 개념에서는 기본서 개념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동사구라는 개념이 원래는 여기 있어야 돼요. 동사구. 근데 거기에는 빼놨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구에 대해서 여기서 약간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서 제가 여기 시간을 좀 지금 11분 정도 됐는데 남겨뒀어요. 그리고 동사구를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사구는 우리 작문 프로젝트나 지금 이 책의 맵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여기서 보충 태그에도 제가 지금 안 넣어놨지만, 왜냐하면 이것도 하려면 한 페이지가 늘어나요. 그래서 그냥 페이지를 거기 맞추기 위해서 안 넣어놨는데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동사구라는 겁니다. 동사구, phrasal verb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뭐 verb phrase 해도 뭐 같겠죠. 자, 어쨌든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동사구는 동사가 전치사 또는 전치사형 부사와 결합하여 동사의 원래 뜻과는 다른 의미. 자, 이게 중요해요. 동사가 가진 원래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구라고 했는데요. 자, 뭔 소리냐면 어떤 동사가요, 전치사나 또는 전치사처럼 생긴 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up, 이거는 전치사로도 쓰이지만 부사로도 쓰이거든요. 뭐 away 이런 건 부사죠. 또 뭐 down도 마찬가지겠죠. down도 부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 쓰여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치사형 부사라고 해요. 근데 전치사형 부사라는 말은 사실은 없고, 이거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 adverb particle이라고 했습니다. particle을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어쨌든 이게 작은 입자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그냥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인데 전치사형 부사라고 저는 부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부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이는 놈들이 많아요. 물론 away 같은 경우는 전치사로는 안 쓰이고 부사로만 쓰이죠. 하지만 어쨌든 요런 전치사형 부사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렇게 만들어진 어떤 동사와 전치사 또는 동사와 부사가 결합한 이 덩어리가 원래는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he 뭐라고 할까요? he studied, 그는 공부했다. on the table 하면 on the desk 할까요? 그러면 그는 공부했다 책상에서 라고 할 때 on the table 하면 이거는 study하고 on이 결합해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낸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그냥 동사구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어 동사 문장 끝났고, 얘는 그냥 요 전체가 부사구일 뿐이잖아요. on the desk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사구라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study라는 동사와 on이라는 전치사, 물론 여기서는 아니지만 어떤 동사와 전치사 또는 부사가 이렇게 결합했을 때 이 덩어리가 원래 이 동사가 가지고 있던 뜻과는 전혀 다른 different한, completely하게 different한, 또는 difficult to understand,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따로 외워놓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의미를 전달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동사구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어떤 동사가 전치사나 전치사형 부사와 결합을 해서 그 동사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구, 이걸 동사구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수거라고 불렀죠. 수거. 이 수거라고 부르는 거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동사구에 해당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정도로 의미 정리를 하고 계속 읽어보면 이래요. 그 다음, 대부분의 동사구는 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동사와 전치사 또는 동사와 부사가 결합한 형태예요.
하지만 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구도 있어요. 그리고 동사와 전치사가 결합한 요 형태죠. 전치사의 형태의 동사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 뒤에 어떤 전치사가 따라왔어요. 그리고 얘가 합해져서 이 동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뜻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의 뜻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태의 동사구는 목적어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이유를 혹시 이거 작문 프로젝트 1권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유를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사 때문이 아니죠. 동사는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지지만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전치사라는 품사는 강력한 법칙이 있었죠.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진다. 즉 전치사는 목적어 없이는 문장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어떤 강력한 문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전치사의 목적어인 object of preposition에서 이 목적어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동사와 전치사가 결합한 동사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지는데 이때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따라온 거죠. 어쨌든 목적어를 가집니다. 이 형태는 이때 목적어는 당연히 전치사의 목적어고 가지며 동사와 전치사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동사 전치사가 분리된다는 이야기는 뭔 소리냐면요. 뒤에 따라온 목적어가 여기 있기도 하고 가끔 여기로 들어오기도 해요. 동사와 전치사 사이를 해집고 전치사 사이는 못 들어오지. 자, 어쨌든 요 사이를 해집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분리형이라고 하고 만약 이렇게 분리되지 못한다면 요 사이에 못 들어온다면 이거는 비분리형. 영어로는 자, separable 분리할 수 있는 또는 비분리형은 inseparable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요. 분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분리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때 목적어는 동사하고는 관련 없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전치사 앞으로 올 수 있느냐? 못 옵니다. 그러니까 동사와 전치사가 결합한 동사구 뒤에 온 목적어 이 형태는 절대 깨질 수가 없죠. 반드시 목적어를 가지며 이 목적어는 반드시 전치사 뒤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분리형 동사구라고 부른다. 생긴 모양은 동사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따라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요게 1번입니다. 1번. 요 밑에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또 계속 가보면 하지만 타동사가 부사와 결합한 경우에는 목적어는 당연히 누구의 목적어? 동사의 타동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며 부사의 위치는 목적어 앞 또는 목적어 뒤에 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말로 이렇게 한 걸 원래는 보고 이해를 하면 좋은데 자,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동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타동사란 말은 목적어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얘 다음에 전치사가 아닌 부사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타동사와 부사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 동사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뒤에 목적어가 따라오는데 이때 목적어는 누구의 목적어일까요? 당연히 타동사의 목적어겠죠.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어는요, 부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동사의 목적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었죠. 부사의 특징이 뭐였냐면 문장 속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동사구는 목적어가 여기 와도 되고 부사가 목적어 뒤로 이동을 해서 여기 올 수도 있어요. 즉 생긴 모양이 동사, 부사,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사, 목적어, 부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건 왜 그렇다고요? 부사의 위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부사가 목적어 뒤로 이동해 온 거죠. 즉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계속 설명을 보면요. 그래서 동사, 부사, 목적어 또는 동사, 목적어, 부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목적어가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예외 조항인데 만약에 요때 요 목적어가요.
대명사인 경우, 대명사라는 건 뭐죠? 인칭 대명사, 목적어니까 him, 뭐 me, her, us, them, 그리고 it, this, that 같은 이런 이건 지시 대명사죠. 이런 대명사라면 이거는 반드시 쪼개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명사라면 요 목적어가 대명사면 위에 있는 형태는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동사, 대명사, 부사 형태가 돼야 돼요. 자,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자, 벌써 이제 머리가 아프고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자, 근데 좀 뭐 사실 밑에 영어 보면 좀 더 쉬워요. 설명이 말이 이렇게 쓰자니까 어려운 거지. 이 경우는 분리될 수 있으므로 분리형 동사구라고 부릅니다. 요게 2번이에요. 2번. 즉 1번은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비분리형이고 2번은 부사가 따라왔고 이때 목적어가 동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부사가 목적어 앞뒤로 위치할 수 있으니까 분리형 동사구라고 한다. 또 부사와 결합한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도 있겠죠. 자, 이건 뭔 소리냐면 아까는 타동사였잖아요. 타동사 다음에 부사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여기 오고 목적어가 여기 오고 부사가 뒤로 가서 부사 이 두 가지 형태가 가능했다. 이걸 분리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생겨요. 만약에 이 동사가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사 다음에 부사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뒤에 목적어가 올까요? 없습니다. 목적어는 오지 않아요. 왜? 자동사도 목적어를 가질 수 없고 부사도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얘는 소위 우리가 이걸 자동사구라고 불러요. 자동사구. 어쨌든 얘가 자동사니까 얘도 부사고 목적어가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 말이 이겁니다. 또 부사와 결합한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 목적어는 없겠지요. 그래서 동사 플러스 부사의 형태만 남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요게 지금 3번입니다. 3번. 3번. 좀 이따 요 영어로 볼게요. 네 번째.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구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 뭔 소리냐면 동사 다음에 그게 보통은 부사 전치사인 경우가 많은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동사구는 반드시 세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있어요. 세 개니까 쪼개놓으면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안 쪼갭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다녀야 되고 이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따라오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 목적어는 대부분이 요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어쨌든 얘는 비분리형,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동사구는.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동사, 전치사, 목적어. 이때 목적어는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전치사 뒤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비분리형입니다. 자, 영어는 어떻습니까? 읽어볼게요. 필기도구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잠깐만 바꿔볼게요. 자, 이거는 펜인데. 자, 너무 부드럽네요. 색깔이. 요쯤 하면 될까? 됐다. 자, 읽어볼게요. 자, 1번. 비분리형, 동사, 전치사, 목적어인 경우.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I will look after your cat instead of you. 이렇게 되네요. 자, 뭔 소리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고양이를 look after 하겠다. 너 대신에. 이렇게 됐죠. 이때 look after가 바로 동사구예요. 왜냐하면 look이라는 동사는 보이다라는 뜻이죠. 어떠어떠해 보이다. 근데 뒤에 after라는 전치사가 딱 붙는 순간 얘의 뜻은 look하고 상관없이 돌보다라는 뜻이 돼요. 돌보다. take care of죠. take care of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동사구가 되는 거예요. 돌보다라는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after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따라와야 되죠. 누구의 목적어? after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look after는 분리될 수 없고 목적어가 따라오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돌보다. 자, look이 좀 재밌는데 look이 왜 재밌느냐면 look은 자동사입니다. 그죠? look은 자동사예요. 이형식 동사죠. 근데 뒤에 전치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계속 변해요. look after는 돌보다. look at은 뭐죠? look at. 누구누구를 보다, 쳐다보다. 그죠? 이런 의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 전치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니까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또 뭐 look up to 이렇게 세 개가 되면 누구누구를 올려다보다니까 이게 뭐 존경하다, 리스펙트의 개념도 되기도 하고, 뭐 look down on 하면은 내려다보다니까 뭐 누구누구를 깔보다, 경시하다 이런 뜻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요게 지금 동사구의 대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look이라는 동사에 뒤에 전치사가 누가 붙느냐 또는 부사와 결합한, 지금 세 개잖아요. 세 개의 동사가 결합한 거잖아.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계속 변해요. 이런 걸 우리가 동사구라고 한다는 거죠. 원래 의미가 상실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문장은 그런 비분리형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또 비분리형. I ran into one of my old friends at the coffee shop. 이렇게 됐네요. 자, 나는 ran into 하면 run into 하면은 누구누구를 뭐 우연히 마주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주쳤다. one of my old friend. 내 옛날 친구 중 한 명을 우연히 만나게 됐다. 어디서? at the coffee shop에서. 이런 의미가 돼요. 이때 into는 전치사고 one of my friends는 into의 목적이기 때문에 ran into는 run into는 쪼개질 수 없어요. 즉 I run one of my old friends into 이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죠. look after도 쪼개질 수 없다는 이야기는 don't worry, I will look your cat after 라고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사가 와요. 부사가. 그러니까 이때 부사는 목적어 앞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뒤에 가기도 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바로 turn on the light. 뭔 소리예요? 불 켜라 이 말입니다. turn on, 켜라, 불 같은 걸 켜라 이 말인데 이때 the light라는 이 불, 전등이죠. 전등이라는 불을 켜라라고 할 때 the light는 on의 목적어가 아니고 turn이라는 동사의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자, 어때요? 왜 turn on이 동사구입니까? turn은 켜다라는 뜻을 이 자체가 가지지 않죠. on과 결합했을 때 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turn on이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동사구라고 부르는니다. 근데 이때 결합한 on은 전치사 on이 아니라 부사, 전치사형 부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따라왔다면 이때 목적어는 누구의 목적어냐 하면 turn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on이 여기 있어도 되고 목적어 뒤로 가도 돼요. 그래서 turn on the right 해도 되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있냐면 turn the right on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분리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위에 예외 조항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때 목적어가 대명사라면 반드시 분리시켜놔야 된다. 그러니까 turn it on 이라고 해야 되지 turn on it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에도 잘 나오죠. 문법 문제 엄청 물어댑니다. 그래서 it이라는 목적어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turn it on 해야 되지 turn on it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렇게 분리시켜놔야 된다. 대명사라면 부사가 대명사 뒤로 가야 된다. 이 말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세 번째는 동사와 부사가 결합했습니다.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죠. 이때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자동사구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읽어보면 He said, I will never come back again 이라고 했습니다. 자, 걔가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I will never come back. 나는 절대로 come back.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올 수가 없어요. come도 목적어를 가지지 않고 back도 부사니까 목적어가 없네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come back이라는 돌아오다라는 동사가 돼버린 거죠. 또 I don't enjoy eating out 했는데요. eat이라는 동사는 먹다죠. 근데 eat이, 자, 여기서 이 동사가 제가 자동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eat이 왜 자동사야? eat은 뭐뭇을 먹다라는 타동사 아니야? 자,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뭐뭇을 먹다라는 타동사로 쓰여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영어의 타동사, 자동사 개념은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되는 동사는 잘 없어요. 즉, 어떤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흔히 타동사라고 알고 있지만 자동사의 의미를 가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즉,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 자동사 둘 다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자동사라면, 만약에 얘가 자동사라면, 목적어 없는 자동사라면 얘가 타동사, 자동사로 둘 다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게 원래 이제 자동사의 의미라면, 만약에 타동사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가 있을 때
걔는 대부분 뭐뭇을이라는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전차에 오면 자동사로도 많이 쓰여요. 대부분이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완전한 타동사는 영어에 별로 없어요. 완전한 자동사는 많지만 완전 타동사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나는 즐기지 않는다. 뭐를? eating out 하는 걸 했잖아요. eat이라는 먹다, 뭐뭇을이 없어요. out 하면은 밖에서라는 뜻이잖아요. eat out이 외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뭇을이라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자동사로 외식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I don't enjoy eating out이라는 이 자동사 구가 형성이 돼요. 뒤에 목적어는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기 세 번째, 아이고 요 번호도 안 바꿔놨네. 이거 제가 바꿔놓을게요. 여기 네 번째네, 네 번째. 참나. 1, 2, 3, 4. 3이 아니고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구는 비분리형 동사구입니다. 즉 쪼개지지 않습니다. I think we can catch up with them soon. 자, 해석해 볼까요? 나는 생각한다. 뭐를? 우리가 can catch up with them 이라고 생각한다. 곧 우리가 걔들을 catch up with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catch가 잡다잖아요. catch up with 하면은 뭐뭇을 따라잡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때 뒤에 them이 오는데 사실 이때 them은 with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사실 제가 이거 저 영어 문법책에, 우리나라 문법책 말고요, 영어 문법책 여기저기 뒤져봐도 얘가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구가 왜 비분리형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비분리형 이 동사구는 대부분 뒤에 제일 끝에 게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전치사의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비분리형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니까 catch up with라는 이 동사구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예문을 한번 보면 I really looked forward to meeting you 라고 했네요. 나는 정말로 look forward to 하면은 forward가 앞쪽으로라는 부사거든요. to는 뭐뭐에, 뭐뭐 쪽에 이런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look forward to는 뭐뭇을 아주 굉장히 기대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meet이라는 동사를 못 쓰고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반드시 동명사 써야 되죠. 동사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너를 만나기를 나는 정말로 기대를 했었다. 학수구대했었다. 이런 문장이 된 거죠. 요게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구는 비분리형 동사구입니다. 라는 말을 해두고 예문을 들어놓은 겁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동사구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동사구를 우리가 굉장히 영어의 동사구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이 프레이절 벌브라는 동사구는요, 사전이 따로 있습니다. 동사구 사전이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거를 비영어권의 사람들이 동사구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방금 보셨듯이 분리형, 비분리형 막 이렇게 많잖아요. 이걸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소화해서 써먹는다라는 건 사실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 동사구들은 또 외워두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구를 걔들이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동사구를 공부하실 때 헷갈리잖아요.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이 blow up이라는 게요. blow up. 이게 폭파시키다. explode의 뜻이거든요. explode. 그러니까 폭파시키다라는 뜻인데, 얘 같은 경우는 blow up. blow up the building 하면은 그 건물을 폭파시켜라. 이런 말이 돼요. 근데 이때 up은 부사기 때문에 blow the building up 해도 되는 거예요. 폭파시켜라. 그 건물을. 근데 이거 만약에 이런 개념을 모르고 있다면 공부하는 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구를 한번 이렇게 요 정도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두시면 또 왜 어떤 거는 분리형이고 어떤 거는 비분리형이고 이걸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아무래도 이런 프레이저 벌브, 보통 우리가 수거라고 말하는 것들을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조금 뭐 말을 더 보태자면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동사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나름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너무 못했죠.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정말 공부가 나중에 시작을 하는데 뭐 문법 같은 게 이게 뭐 공부하기가 까다로웠어요. 그때 이렇게 굉장히 헷갈렸던 게 하나 있어요. 이 바로 동사구죠. 왜 어떤 때는 이게 막 쪼개지고 어떤 때는 목적어가 뒤에 와 있고 앞에 와 있고 이거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디 문법 책을 찾아봐도 속 시원히 해결도 안 되고 그냥 수거라고만 소개돼 있고 외우게 해놨더라고요. 그 당시 문법 책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 동사구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알고 나서는 학생들에게 가급적이면 동사구라는 거를 1시간 정도 제가 이렇게 할애를 해서 꼭 설명을 합니다. 이 동사구에 대한 설명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알고 공부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하면 되게 헷갈려요. 궁금하고 뭔가 찝찝하죠. 근데 알고 나면 그래서 그렇다라는 걸 알고 나면 물론 외워야 되는 노력은 똑같지만 알고 외우는 거하고 모르고 외우는 거하고는 또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 동사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자, 다시 원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드린 말씀은 책에도 없는 동사구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뭐 공부를 요걸 하시는 분들, 지금 이 강의를 혹시 보시는 분들은요, 공부하실 때 꼭 그렇게 해두세요. 동사구, 내가 이제 동사구 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 그러면요, 동사구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아느냐 모르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구 누가 이렇게 물론 동사구가 뭐냐라고 묻는 건 없어요. 없지만 내가 누구한테 설명해 줄 때 동사 다음에 있잖아, 전치사가 따라올 수 있어. 그러면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요런 형태가 되거든. 그 동사구가 뭔지도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동사구는 동사가 전치사 또는 부사와 결합을 해서 원래의 뜻이 아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 동사구라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줄여놓고 할 걸. 그러니까 그 설명을 먼저 하실 줄 알고 요렇게 동사와 전치사가 결합한 형태, 또 동사와 부사가 결합한 형태. 이때는 부사 뒤에 목적어가 오면 이 동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부사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된다. 만약에 목적어가 대명사면 반드시 부사는 대명사 뒤에 있어야 된다. 또 요 형태인데 동사 다음에 부사가 따라왔는데 이 동사가 자동사라면 뒤에 목적어는 없다. 또 어떤 경우는 동사, 부사, 전치사 형태가 주로 요 형태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형태의 세 개로 된 요런 것들은 절대 쪼개지지 않으면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있다. 이때 목적어는 주로 제일 뒤에 온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이 있다라는 설명을 스스로 누구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공부가 진짜 된 거죠. 자, 뭐 어쨌든 저는 나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한번 이렇게 알아도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하셔야 된다면 동사구라는 개념도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 PDF 파일은 제가 거기 강의 한테 올리는데 올려놓겠습니다. 그 뒤에 뭐 이제 뒷페이지에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뭐 이렇게 쭉 있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위에 강의에 있죠. 옛날 기존 강의에. 그리고 뭐 요거 정도 기능과 어떤 형태라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품사 위에 설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이제 강의 끝나면 항상 맵을 한번 그려 보셔야 됩니다. 맵 마지막으로 그려보고 끝낼게요.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기능 화살표 할 수 있습니까?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동사는 동사 역할만, 형용사는 보호 역할 아니면 명사 꾸미기,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동사, 형용사, 부사 꾸미기. 자, 여기에 물론 우리 맵에는 없지만 전치사라는 것도 있는데 전치사는 반드시 전치사, 목적어를 가지며 전치사의 목적어. 요 형태는 하는 일이 형용사 구 아니면 부사 구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명사구라는 게 있고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이 동사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맵에 하나가 추가됐네요. 그리고 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있고 준동사는
명사 시리즈에는 동명사와 부정사가 있고, 형용사 시리즈에는 부정사와 분사가 있고, 부사 시리즈에도 부정사와 분사가 있다. 그래서 이 5개씩 쭉쭉쭉쭉 이 맵 다시 한번 제가 그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딱 40분 됐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